네, 들으신 것처럼 중국 방문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회담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일정들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한중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두 번 만남과 이번 만남은 전혀 격이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은 국제회의에서 이제 잠시 만난 것이고, 이번에는 중국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고, 뭐 단독 회담, 확대 회담, 또 만찬, 행사 합치면 아마 시진핑 주석과 긴 시간을 함께 대화를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특히 한국과 중국 모두 불편한 관계였었지만 결국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관계 회복을 서로 원하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남은 만남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떤 가시적인 성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모두 얻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마 한중 관계, 불편한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계기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짚어주시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소위 사드 정국이라고 해가지고서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인데요. 뭐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성장하는 관계로 이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자 간의 관계를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드 정국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양국 간에 뭐 모종의 어떤 갈등 혹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서로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갈등 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정상회담 내용은 아마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내에서도 충분히 북핵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건 사드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부분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청와대는 뭐 형식이나 이런 방법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맞는 태도가 뭐 결례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성명 같은 경우도 뭐 국빈 방문이니까 당연히 성명이 나오면 좋겠지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준조약과 같은 것인데 성명은 모두가 다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합의가 돼야 나오는 것인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해결의 필요성은 알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을 성명에 담기는 곤란하단 말이죠. 또 공동 언론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해석하고 있듯이 서로 간의 입장을 배려한 그런 결과다. 따라서 각각 합의된 부분 합의대로 또 이견이 있는 부분 이견대로 각각 발표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현재 한중이 처한 입장을 서로 간에 배려한 그런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라는 게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첨예한 대립이나 갈등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죠. 서로의 필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이 정상회담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확대하거나 재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사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핵 공조의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의 문제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과거와 같은 긴밀하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구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가 공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내용 자체를 예단할 필요가 없고 또 그 네. 내용 자체가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측면으로 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자에게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 시진핑 네. 주석은 또 중국 기자에게 설명을 할 네, 텐데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같은 내용인데 좀 뉘앙스가 다른 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일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국민의 기대 수준하고 정부 측의 어떤 기대 수준이 같지 네.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중 관계 복원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거는 관계를 과거와 같은 원활한 관계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기대 심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등한 입장에서 양국 관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상황적인 외부의 상황이 사실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방중 직전 문 대통령과 또 중국 관영 CCTV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또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드 문제에만 집중 부각이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은 많이 좀 편집이 되면서 이른바 짜깁기 보도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사드 갈등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봉합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제재를 그동안 해온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한중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 기업가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드 보복을 통해서 중국이 얻은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잃었지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막지도 못했고 결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신은 떨어졌단 말이죠. 어쨌든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불편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고 이 시진핑 2기 출범과 동시에 뭔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 돌아가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와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이 좀 조정을 해서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좀 막고 또 지난번에 3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그 편집에도 나왔지만은 네. 결국 자기들에게 불편한 부분들, 핵과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한중의 협력,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만 부각시켰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걸 다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진핑 주석도 모처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엉망이 된 회담같이 이렇게 발표하지는 아마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드 봉합이 이번에 완전히 되고 완전히 모든 제재가 풀린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예. 뭔가 물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할 말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언급해 주신 뭐 산불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가 오늘 언급이 될지 여부 그리고 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급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반대 의견은 피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사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사드의 문제는 이미 고정이 된 문제입니다. 배치 상황이 이르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지금 북한의 유사 사태에 대한 보다 앞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사드 언급이 나오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CCTV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선정국 내에 어떤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CCTV의 어떤 내용 자체가 상당히 결례가 있고 그리고 도발적이다라는 측면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과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보다 방점을 두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국빈 방문인데 공항에서 의전을 잘 갖췄느냐, 뭐 홀대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양재츠 국무위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때는 차관이 네, 왕이 외교부장이 예. 공항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차관복급인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 측은 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이번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 뭐 시진핑이 첫날 직접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자금성을 몽땅 다 비우고 네. 정말 황제와 같은 예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거 아니냐, 너무나 우리를 홀대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날 때도 격이 높은 사람이 나가는데 이번엔 그러니까요. 왜 차관복급이 나가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불쾌하기가 짝이 없죠. 그러나 이제 앞서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불편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외형적인 것들, 물론 외형적인 것 중요합니다만 그런 건 너무 따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장급, 다시 말하면 차관급 자리가 공석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분이 차관 대리 근무를 하는 분이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또 이분이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10월 31일 합의를 하는데 실무 책임자였고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격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환영 인사였다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뭐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적인 프로토콜은 사전에 다 양해 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변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것을 예견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수준에 대해서 큰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빈 방문은 사실 임기 중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이 첫 번째 방중이라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후에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뭐 북핵 문제도 있지만 곧 있을 그 평창 올림픽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중 관계 25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건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소 상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비교보다는 우리가 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을 방문한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난징 대학살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직접 연설문에 이제 넣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방중 기간이 너무 다급한 그 어떤 시간 그리고 스케줄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일왕의 생일이 얼마 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진 대학살의 어떤 국가 공제일이라 그래가지고선 국가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결국은 첫날 시진핑을 못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서 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율 과정에서 그건 사전에 다 공지가 된 거고 조율이 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과거의 어떤 상례에 의하면은 다소는 좀 모자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핵만 가지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위에 가지고 한미일이 아주 국제적인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는 일본을 자극하는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 한중이 역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 문제는 뭐 별다르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의 노 대사님께서도 사전에는 이제 대통령을 영접하기로 돼 있었지만 네. 다시 남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의 성의 있는 태도는 충분히 전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영민 주중대사를 공항에 영접 나오지 말고 난징으로 가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의 쭉 행보를 보면 중국과 한국이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동질성이 무엇인지, 또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심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참 아픈 기억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일제의 고통을 입었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일제의 고통을 입었고, 또 항일에 또 함께 해왔고, 특히 이제 마지막 날 대통령께서 충칭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우리의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것이고 광복군이 활동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때 중국 정부의 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어떤 동질적인 역사들을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노대사를 그 지역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보내서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국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 방금 이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중국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또 네네. 먹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봤을 때 마음을 얻는 것은 얻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불쾌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과 마음을 시진핑 주석에게 정확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크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올해 그 남경 대학살이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이미 올 초부터 그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포인트를 둘 거라는 거는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특히가 제가 37년도에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과 더불어서 남경 대학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러한 역사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뜻도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드 문제 외에도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낼까도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요. 다만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또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도 서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의 경우에는 중국은 북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다.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미국과 한국이 연습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정말 아파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그런 카드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노력을 다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고, 따라서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 제재에 중국이 동의한다든지 네.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쌍중단이나 쌍계 병행에 우리가 동의해 준다든지 이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이번 달 초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어떤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중국 동북에 있는 길림성에서 길림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당 중앙에 이제 소속이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핵 공격 혹은 피폭 상황에서의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전면에다가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중국민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리고 불안감에 떨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환95가 바로 12월 6일 날 사설을 통해 가지고선 북한의 제일 공격 목표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아주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드의 어떤 당위성도 그런 점을 통해 가지고선 충분히 설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얘기하고 있는 환95가 그걸 사설로 다뤘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민의 어떤 안심을 주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어떤 북핵 공조 그리고 북핵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중국민에게 있어서도 북한의 핵은 피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한국인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측면을 우리가 알고 접근한다 그러면은 북핵,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되거나 설명이 되거나 그리고 또 전달이 돼도 그쪽에서 상당히 어떤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 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좀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책임자 처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좀 뭐 좋지는 못한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엄연히 우리 언론, 우리 기자들을 아무리 경호원이라고 해도 무슨 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아마 서로 밀고 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자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 이것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책임자의 처벌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네. 이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네. 해야 되겠지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관성에 의해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권력이 일반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안보와 경호 차원에서의 어떤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도 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건 네, 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또 저희가 좀 알아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네. 또 요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네.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일까요? 이미 에이펙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참가를 하도록 하겠다. 혹시 내가 못 오게 되면 고위급이라도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어떤 논의는 뭐 일단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리고 또 차기에 있는 북경 동계 올림픽이 바로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거의 주최국으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다음 기회에 있는 북경 대표가 안 나온다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이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네.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당한 어떤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금 발언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틸러슨 개인의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법은 이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만 또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하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한다. 다시 말하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 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틸러슨 장관은 어떻게든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 그러려면 첫 순서가 대화의 재개인데 저는 틸러슨 장관의 그 발언 내용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예. 첫 만남은 날씨를 얘기하는 자리가 돼도 좋다. 조건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남이지 협상은 아니란 말이죠. 만나는 자리에 조건은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국무부나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그냥 날씬의 얘기는 하고 끝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한 정말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만나봐야 소용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 과거와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로 대화에 나온들 그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아마 그 대화라고 하는 표현, 네. 협상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어떤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틸러슨이 그런 언급을 했더라도 예. 당장 북한이 그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중국 간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언론이 그것을 어느 정도의 짜집기를 했는가도 사실입니다. 이제 예. 전제는 북한이 준비가 된다면, 근데 이제 국무부하고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그 전제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 속에서, 그리고 기존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 소위 북핵의 어떤 포기라든지 어떤 제거라든지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이상은 대화라는 건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그냥 준비된다라면 하는 그런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불협화음 혹은 어떤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긴밀하게 중국하고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사 사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백두산 주변에 이제 수용소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미국 측에서는 38선을 넘어서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한국 점령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과 미국 간에는 한반도의 유사 사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네.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정세까지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가림 호소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